안녕하세요. 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여러분 찾아뵙지 못했고요. 제 나름대로 나름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음,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신기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여러 동시성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의식적인 것보다 무의식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의식으로 이제 표출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무의식을 알기 위해서는 프로이드도 꿈을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음, 그 부분도 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매일 그 꿈을 분석하다 보면 또 거기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좀 피곤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꿈을 꿔도 저는 그냥 꿈에 좀 집착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그것도 놔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느냐, 왜 하필이면 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음, 글쎄요. 음, 우리가 자기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고통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생도 사실은 꿈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꿈에서는 자각몽을 빼놓고는 꿈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현생도 사실은 넓은 차원에서는 이제 꿈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악몽을 꾸면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현생에서도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의 악몽처럼 깨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를 열어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양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면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심리학자 그 융의 이론에서도 그 인간이 자신의 그 내면의 그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내면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융의 이론을 보면 완전히 뭐 다는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거기에서 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그 페르소나라는 그 가면의 부분을 상당히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는 자신의 그 페르소나, 그 가면을 갖고 역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 연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완전히 배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이 계속 바뀌고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고립하지 않은 이상 어,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 고립감과 독립심을 이제 구별하지 않으시는데 독립심과 고립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셔도 고립감이 없으실 수도 있고요. 어, 상당히 그 사회적인 것 같지만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 안에서 어떤 자기 소외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페르소나가 점점 두꺼워지고 많아지면 사실 자기의 진짜 모습을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자아가 상당히 힘들고 그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페르소나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그 자기의 내면화로 가는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고통 속에 실제는 그 자신의 모습을 찾는 과정,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진짜의 그 잠재력을 찾는 것이 이제 융은 이제 그 개성화라고 표현을 했고요. 글쎄요. 그 개성화로서 각각의 그 개체성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융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중 지능 이론을 한 하워드 가르너는 그를 개인 내적 지능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학자들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은 자기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 한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은 지금 그런 여정에 있고 여러분들이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를 찾는 과정은 자유로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라는 그 감옥과 자기라는 그 편견과 고정관념의 세상에서 자기가 진짜의 자기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것이 고통이긴 하지만 알을 깨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그 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다가오는 한 단면 이면에는 또 다른 숨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숨은 그림 찾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은 새로운 신기한 그 여정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셨는데 그 내라는 거는 바로 에고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에고가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그 사라지고 그 깨져야 할 게 그 에고고 그 에고가 바로 페르소나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것만큼 여러분은 삶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아주 그 역설적이긴 하지만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모순되고 있거든요. 그 양극성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좀 더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그 성과 악, 어둠과 밝음, 일상과 초월, 의식과 무의식 이 것들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 좋고 사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만큼 그것의 그 그림자는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과 지복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는 것은 한 단면만 볼 수가 있고요. 그 행복이 다른 그 그림자의 모습을 포함해서 삶을 어울릴 수 있는 게 그 지복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걸 좀 자제하는 게 제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저의 어떤 뭐 수행 과정이고 뭐 하나의 뭐 연구 과정이긴 해서 완전히 끊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저 내면을 좀 더 정화하는 그런 과정의 어떤 그 시즌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